지난해 국회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 재선에 성공한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갑의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경기 안산을의 김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작진들께서도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일단 당선 소감부터 일단 듣겠습니다. 언니부터 하실까요? 동생부터 네, 하실까요? 아니요. 언니부터? 네.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말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뭔가 지지자와 당원들의 떠밀림, 들어올려줌. 그래서 정말 느낀 게 진짜 본인 혼자 잘해서 되는 거 이 세상에 없고 그 연대와 협동과 그런 민심의 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대리인이구나. 네.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선거여서 특히 남양주 갑에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고 폐허가 된 마음을 추스리고 저와 함께 다시 정권 교체의 꿈을 키워주신 핵심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김현 의원님. 저는 아마 10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4.16인데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45분 그날을 뭐 사실은 하루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매해 그 천주교 사제단들이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네. 이제 안산에 와서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교님께서 사실 이번 선거할 때 제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가기가 되게 좀 뻘쭘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16도 있고 그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다. 아니 기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묵주 반지를 양쪽으로 끼고 계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얘기하셨던 정권 교체를 당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분노가 제일 컸고 그리고 또 안산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28%, 네. 조국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죠. 이게 19%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대략 45% 가량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진보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잘 지켜줘라. 그리고 탄압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이재명 대표 지킴이 이 선거에서 안산 시민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사실은 두 분이 그 민주당의 사실상 원조 여전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치지 않고 싸워오신 분들이고 사실 최민희 의원님은 80년대 초반부터 79년부터 싸우신 거죠? 그렇죠. 몇 년 싸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김현 의원은 민주당 30년 젊은 원로고요. 네. 한 번도 우리는 당적을 바꾸거나 네. 이 진보 개혁의 길, 예. 그러니까 DJ 노무현 문재인의 길을 네.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류입니다. 늘 우리가 주류다. 밖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는 늘 주류고 늘 이해찬계다. 이해찬계. 네. 예. 아니 제가 사실은 두 분이 저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두 선배분들이고 활동가들이시고 그 현장에서 한 번도 비껴나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또 다른 열기가 민주당 안에 생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어서 드린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 10시에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A4 6장이에요. 웬만하면 13장, 6장 이렇습니다. 예. 총선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쭉 읽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일감이 어떠세요? 그냥 여전히 왕의 언어를 쓰고 계시다. 왕의 언어.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짐이 열심히 했는데 내 진심이 국민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조금 있다 보니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려고 애썼으나 그 결과가 안 좋았고 이런 식이고 구구절절히 저는 사실과 달라서 네. 쭉 읽다가 무슨 이런 사과문이 있나? 우선은 네. 그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익을 위한 길 안 걸어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 기득권 세력과 아내와 처가를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자기 정파를 위한 길을 걸어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국민이 체감을 못하셨다. 네. 국정 방향이 틀렸습니다. 네, 80년대로 돌아간 국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자 감세 등으로 민생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실익 위주로 해야 될 외교는 이념 외교로 치우쳐서 그렇죠. 예, 그것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는데 그런데 이 모양이면 그거는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였고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건전 재정입니까? 건전 재정했는데 지난해 적자가 87조라 그랬죠. 원래 우리가 54조로 알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루다가 발표한 거 보니까 87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건전 재정입니까? 피폐 재정이지. 그리고 과도한 재정 중독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푼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헬리콥터로 달러 뿌렸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부터 좀 왜 그랬는지 살펴봐야지. 아직도 여전히 고집과 잘못된 신념 속에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요 앞에 있는 일면의 기조가 네. 이제 부분적으로 다 적용되는 글이어서 예. 이제 저는 이런 왕의 언어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 의원님은? 저는 대파로 대패했는데 정신 못 차린 대통령의 예, 그 이제 소통을 통한 자기 반성문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국무위원들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 형식이 틀렸다. 네, 형식이 틀렸다. 틀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분노, 네.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네. 시작했고 예. 그 끝이 결국은 내 탓인데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으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야당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와 소통해라, 네. 국회 가서 설명해라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제왕적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네. 그래서 국민에게 잘못을 고하고 네. 경제를 실패하고 민생을 파탄나게 하고 국정을 실패하고 평화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결국 이번 총선의 그 국민들의 선택인데 네.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계가 멈춰서 제가 볼 때는 1주년 담화문 네. 그러니까 집권한 지 1주년 담화문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임덕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레임덕이 왔는데 네. 레임덕을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참모 결국은 참모가 써준 이제 페이퍼를 갖고 읽은 건데 물론 대통령 뜻이 반영됐겠죠. 결국은 용산이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곧 출당하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이거를 대통령 참모들이 썼을까요? 밖에서 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문장이 과거에 비해서 깔끔하고 구성을 볼 때 좀 문장을 아는 분이 쓴 것 같긴 해요. 문장은 잘 썼어요. 예, 그런데 예. 아주 얄미운 포인트예요. 예. 얄미운데 예. 그 얄밉다는 표현이 말이 안 돼요. 네. 저는 이 정부를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까놓고 이제 얘기할 때가 됐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뭐 했나? 그럼 김건희 방탄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순간 이 정부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럴 때 이제 지금 거국내각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게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건데 이것은 안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요. 게다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김건희는 어디 간 겁니까? 투표는 했대요.
그거 투표한 건 아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이런 투표할 때 혼자 나와서 투표하고 네, 그것도 부산까지 가가지고 네, 대파 산지에 가서 네. 그래서 더 대파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투표 안 한 건 제 기억상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처음이죠. 없어요. 남편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박근혜. 그렇죠. 남편이 없을 땐 혼자 했어요. 네. 그런데 부인이 내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적은 없죠. 그 어떤 선거에서도 그런 적은 없었던 없죠. 것 네. 같아요. 제가요 네. 여기 자꾸 올라와서 답을 드리는데 제가 MBC에 나가서만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MBC가 너무 방심위에 많이 걸려서 네. 그 MBC가 또 방심위에 저로 인해서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게 아니, 알잖아요. 유튜브는 규제가 없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새로 뉴미디어 없어요? 비서관을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없는 걸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여튼 야당이 다수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무서워 죽겠어요. 요새 웬만하면 막 계속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네.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네. 뉴미디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대결에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미디어 비서관이 누가 중불나는 사람이 와도 네.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진짜 탄핵이에요. 그러면. 네. 예. 그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현우 의원님. 민생 무슨 지원 말을 하고 싶은 위로금 거예요? 이제 1인당 국민 1인당 25만 네. 원, 가구당 예. 100만 원을 예. 주기란 이 공약이 포퓰리즘이라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그런데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회에 가서 잘 설명해서 21대 국회에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면 이거를 22만 원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자에 지금 확 꽂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2만 원, 20만 원으로 좀 깎아서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5만 만 원을 원을 20만 원으로 네, 깎아서 이 주자. 공으로. 네. 그러면 저희는 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아니 기왕 주는 거 100만 원으로 좀 채워서 아니 그거는 안 이제 돼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골목 상권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수도권이 이번에 대패하면서 네.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보고서는 볼 거 아닙니까?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우회로 포퓰리즘은 하고 싶지 않으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지경에 처해졌다는 얘기 정도는 이번 이제 그 담화문에서 그 내용이 보여요. 네. 보이는 건. 근데 실제로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주어도 나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회하고 협력하겠다, 잘 설명하고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담겼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겁니다. 네, 네. 이거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고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재질문을 받고 그런 형식이어야지 이게 무슨 일방적인 독재적 행태입니까? 그것도 네. 국무회의에서. 네. 저는 담화문을 띈 사과 형식, 사과문 발표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자회견은 무서워서 못하죠. 평소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108석 국민이 무서워서 못한다. 아니요, 기자들이 기자들이 질문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어떤 질문이 예, 나와요? 어떤 그렇죠.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답변이 또 그 네. 답변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네. 모르는 내용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니까. 비판받으니까 그거는 기자회견은 아예 참모들이 건의를 못하는 못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네. 이게 그거부터가 이게 나라가 꼴이 말이 안 그러니까 나는 사과문 거죠. 정도는 서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형식을 얘기할 때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상황에 초래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면 서서 이제 담화문이든 사과문인데 앉아서 한 거잖아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빌었기 때문에 이 형식과 내용이 다 틀리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불행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또 전쟁 때문에 이제 긴급 그 뭐
회의도 소집하고 네, 네, 오늘도 네, 네. 그 상당히 네. 오늘 내용의 반이 이제 전쟁으로 네.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인데 이게 외려 국가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색깔론이나 전쟁 부추겨서 예.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게 또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인 것 같은데 일단 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이번 선거에서 내 책임은 아니고 없다. 네. 딴 사람들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보여요. 정확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네, 이거 유추해 볼 때 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럼 이번 충선을 그 여당 굳이 얘기하자면 여당에서 이끈다고 보이는 두 사람을 국민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잖아요. 네.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네. 내 잘못이다, 내 불찰이다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이거 그냥 읽히는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이러면 변화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대로 3년인 거잖아요. 뭐 이대로 3년일지 네. 뭐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왕의 언어를 네. 언어는 그 사람의 예. 그 인식에서 나오는 나오니까. 거니까 저는 안 바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마인드 절대 벗지 못하고 네.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사실 누가 V1이고 누가 V2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을 네. 2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님도 안 변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대대적인 반격 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반격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자들에 대한 네. 검찰의 내부 조사가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검찰의 내부 조사 이런 느낌, 검경의 예. 뭐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네, 언론 시작해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캐비넷을 또 텁니까? 캐비넷보다 이제 네. 사실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예. 뭘 해볼까 궁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미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당 다잡기 네. 나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은 당연히 갈 길을 갈 것 같아요. 검사 독재 치하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실은 원희룡 후보를 비서실장 거의 내정됐다는 듯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고사했다는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은 듣지 고사하거나 말거나 민주당이 세게 치고 예. 다 언론 전체가 일부만 빼고는 이게 뭐냐 이런 식이니까 지금 뭐 발표도 못하고 못 찾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마이웨이 할 것 같고요. 진짜 시험에 빠지는 건 국민의힘이죠. 특히 최수근 상병권 특검 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 분석을 해줬는데 거기도 기대할 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면 배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기 들고 나는 뭐 반윤이요 하면서 야권과 협력해서 새로운 그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검찰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레임덕인데 이미 대통령 레임덕으로 그러니까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 중에도 이제 그 살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생기면 네. 제보 또는 뭐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검찰 출신들 정치인들 이제 몇 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두 번째 검사장하고 특수부를 다 친윤 또는 친한동훈 위주로 인사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는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비공개 소환 조사 뭐 이런 정도는 신용을 갖추긴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뭐 김혜경 여사처럼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건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니까 이거는 그냥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걸로 검찰은 좀 빠져 있으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때 검찰이 끝까지 수사 안 해서 결국은 특검으로 마무리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 네 민주당도 그렇고. 뭐